네, 읽은 지 조금 되긴 했는데 사실 좀 빠르게 소개를 해보고 싶었던 소설 대도시의 사랑법 박상영 작가님의 책입니다. 읽으면서도 되게 솔솔 익혔고 무거울 수도 있는 내용을 그만의 어떤 작법, 글쓰기 솜씨로 읽기 되게 편한 책이어서 꼭 추천을 해주고 싶었다라는 데 이제 장애물이라고 한다면 퀴어 문학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호모포비아가 있다면 이제 어떤 동성에 대한 좀 여러 사유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고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기도 하고 그게 이 책을 소개하는데 주저했던 건 아니고 사실 저는 이제 그 김고은 배우를 되게 인상 깊게 보기 때문에 그분의 연기를 보고 싶어서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을 볼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결국 못 봤고 사실 이제 손익분 기준을 못 넘고 결국 지금 거의 끝난 상황인데 아쉽더라고요. 두 분의 연기 그 주연 분들의 연기는 평이 좋고 내용도 나쁘진 않았는데 장르 자체가 퀴어였기 때문에 입소문이 뭐 크게 전파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소설도 잘 몰랐고 그냥 영화만 보고 저는 이제 장르가 그냥 남녀간의 연애 이야기인 것처럼 홍보도 약간 퀴어 문학, 퀴어 장르라는 느낌으로 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소설을 잘 모르고 이 그냥 로맨스 정도로 아니면 로코 정도로 들어가서 본 분들은 이게 퀴어 장르인지 몰랐을 경우도 있을 거라 봅니다. 아마 대중적으로 이제 퀴어 장르의 영화가 흥행하기 어렵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저했던 홍보를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서 아쉽고 또 티빙에서는 아예 이제 소설 전반을 다룬 드라마 이제 8부작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그거는 또 더 수위가 세다고 하네요. 그거는 사실 볼 엄두가 안 나는데 이제 이유는 두 가지 영화랑 드라마를 이제 보지 못한 얘기를 하면서 좀 차차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뭔가 이제 뭐랄까요 이 소설이 약간 네 가지 챕터로 나눠지는데 이제 영화는 첫 번째 챕터인 이제 제희라는 여성과 이제 주인공인 이제 남성 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뭐 남 동성애자 이렇게 두 친구 간에 이제 얽히고 설키는 어떤 사랑은 아니지만 우정보다는 훨씬 더 깊은 관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가 뭔가 인싸 같기도 하면서 아싸 같은. 그러니까 남들과 충분히 어울릴 수 있는 재능을 갖췄지만 뭔가 고립된 느낌, 서로만의 가치관이 좀 일치하는 그런 시점이 있다 보니까 서로 굉장히 이제 긴밀하게 엮여 있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서로가 약간 소울메이트 이게 오그라드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만한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제이와 남사 주인공 간에 정말 우정을 넘어선 그 정도로 서로가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친구 아닌가 그런 시나리오 그런 챕터인데 제가 봐도 그나마 대중성 있게 풀어나갈 수 있는 퀴어 파트는 퀴어 문학 그 안에서 소설 안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파트는 역시 이성애자인 여성 제이와 게이 친구인 이제 주인공의 그 어떤 이야기가 제일 장르적으로 이제 먹힐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만 떼어서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 도입 부분에서 되게 좋다. 근데 뒤로 갈수록 뭐 나빴냐? 그것도 아니에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퀴어니까 당연히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남성들 간의 사랑이 주를 이루었죠. 아무래도 아쉽게도 여성 동성애 같은 경우는 좀 찾아보기가 힘들긴 해요. 음,
실제로 남자 동성 간의 어떤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 같은 경우는 뭐 꼭 사랑이 아닐지라도 게이라고 밝히는 유튜버들도 꽤 좀 있고 이렇게 오픈된 상황들이 많은데 여성 동성애자 뭐 레즈비언 같은 경우는 예, 커밍아웃 하는 경우도 많이 드물고 실제로 잘 모르겠어요. 뭐 물론 여성주의 활동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스스로 이제 나는 남성보단 여성을과 사랑하겠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정체성을 밝히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한데 저는 그쪽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소설만 보면은 주인공들이 남자 이름을 띠고 있고 이게 남성들이구나 이게 게이 어떤 동성애구나라는 거를 인지하고 보기는 하더라도 그냥 이성애를 그려내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냥 표현만 뭐 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엄마는 이렇게 동생 그러니까 약간 동성애지만 동성애 특유의 뭐랄까요 남자들끼리 이렇게 형 동생 하는 느낌도 살짝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뭐 특이성은 있어도 그냥 흔히 말하는 이성 간의 사랑 뭐 애틋할 수도 있고 뭐 약간 배신감도 느낄 수도 있고 약간 뭔가 지고 돌아가는 자존심을 구기는 아니면 싫지만 어떤 모습은 싫지만 그래도 끌리는 그런 뭐 불편한 느낌 뭐 그런 상황도 있고 뭐 불가피하게 헤어지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잘 녹여낸 챕터들이 많다 보니까 읽으면서 제이 파트가 분명히 이거는 이쪽은 아마 좀 먹힐 거고 뒤로 갈수록 좀 더 그 주인공인 동성애자의 이야기가 불편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냥 소설만 보면은 굉장히 읽는 데 있어서 전혀 남자 간의 사랑, 남성들 간의 사랑, 동성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사랑 이야기다.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설득이 돼요. 그거를 작가분께서 억지로 설득하려고 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좋게 읽었는데 이제 이 소설이 마무리될 때 강지 평론가님이 이제 약간 평론을 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게 더 어렵고 물론 이게 있어야 되는 것도 뭐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설에 넣었겠지만 일단 제이와 주인공 이야기를 헤테로 시스젠더와 뭐 동성애 간의 이야기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나는 이게 궁금한 게 게이분들도 이렇게 그냥 여성 혹은 이성애자들을 헤테로시스젠더라고 표현하는 거를 선호하나요? 난 그게 그냥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얄팍하게 비교하자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애인 반대가 일반인 이렇게 하면은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불편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마치 이제 성적 정체성을 헤테로 그런 호모섹슈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헤테로섹슈얼과 호모섹슈얼 이렇게 나누는 것이랑 시스젠더도 이제 트랜스젠더랑 나누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분류법이 맞나? 그러니까 물론 맞겠죠. 성소자분들을 위해서 만든 개념어니까 그분들도 지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게이분들은 쿨하게 그냥 이성애자, 동성애자 뭐 그렇게 신경 안 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꼭 예, 이런 식으로 평론할 때는 너무 어려워서 글은 쉬운데 평론에서 오히려 덜컹덜컹 걸리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참 제이 파트는 나중에라도 OTT로라도 공개되면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책에서 나오는 그 제이라는 여성을 분명히 김고은 배우는 잘 소화했을 것 같기도 하고 남성 배우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두 분 다 연기 같은 경우는 잘 이제 소화했다라는 평이 많아서 자꾸 보려고 했는데 이게 극장에서 상영되는 시간도 점점 없어졌고 약간 다 못 채운 부분이
흥행이 안 된 거에 대한 이 약간 속물적 감성이랄까. 어쨌든 저도 이제 돈을 써야 하는 극장이라면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흥행이 이제 손익분기를 못 넘겼다는 점이 주저하게 된 좀 비겁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이어 나온 얘기들은 뭐 주인공의 어떤 사랑, 그리고 주인공과 어머니와의 관계, 아무래도 동성애 자체를 좀 못 받아들이는 약간 그런 갈등, 그리고 케일리라고 표현되는 부분, 케일리는 나중에 설명할 텐데, 이제 운동권 형과의 사랑 이거 보면은 재밌는 게, 그러니까 운동권 형의 어떤 그런 열정이나 지적인 모습, 그런 것도 보면서 이제 동경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패배주의에 쌓여 있는 그 형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그런 거 싫지만 결국 계속 다가가고 또 헤어지고, 그런 식으로 뭐 또 주인공과 규호라는 제주도 출신 친구의 이야기를 보면 그게 사실 이 어떤 사랑 이야기 챕터인데, 규호와 함께 이제 사랑을 키워 나가다가 상하이를 가게 된 규호를 따라가지 못한 이유, 그게 바로 케일리. 그러니까 주인공이 HIV를 걸린 상태인데, 에이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동성애 자체를 과감 없이 우리가 보면 흔히 말하는 게 동성애 하면은 그냥 에이즈라고 낙인 찍어 버리지 않습니까? 예, 좀 비하적인 표현으로 그런 그들의 어떤 사랑 행위 자체를 좀 표현하는 걸 되게 예, 혐오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HIV 자체를 K라고 표현하면서 마치 이제 달고, 그러니까 같이 동반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자의 어떤 그 탁월함이, 저는 저자가 솔직히 게이인 줄 알았어요. 이 정도로까지 섬세하게 표현할 수가 있나, 이거는 게이가 아니고서야 이렇게까지 가능한가 하는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일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동성애 분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섬세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게, 물론 그런 동성애를 실제 동성애자분들과 뭐 인터뷰를 하던가 그런 식으로 했겠죠, 당연히. 예, 제 입장에서는 너무 음, 여러 가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참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하지를 않았어요, 저자께서. 그러니까 음, 이건 퀴어고 남자들의 사랑 이야기고 HIV도 다룰 거다. 근데 어떻게 한번 다루는지 나의 글쓰기로 한번 봐라. 마치 글쓰기가 그가 가진 총 혹은 칼, 근데 음, 누군가에게는 별로 통하지 않겠죠. 왜냐면 그냥 퀴어 문학이라고 하면은 아예 그냥 셔터를 내려버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테니까, 요즘은 많이 열려 있다고 하지만, 뭐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도 소설까지밖에는 볼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너무 읽기 좋았고, 이렇게 소설을 재밌게 읽는 것도 오랜만인 느낌이 들고. 네, 그 활자니까 이제 감당할 수 있는데, 이게 실제 영상으로 그들의 어떤 애정을 표현하는 거를 제가 보긴 좀 힘들어서, 사실 티빙 쪽으로 나온 8부작은 아예 볼 엄두도 안 나고, 영화는 나중에 이제 다시 보기 OTT나 이런 게 올라오면, 네이버 시리즈 온이라도 올라오게 되면 그거는 보려고 합니다. 제이라는 부분은 사실 물론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의 어떤 애정 행각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마 15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뭐 묘사 정도는 가볍게 나올 것 같고요. 주로 다뤄지는 이제 주제 의식은 그 둘의 이성애자인 여성, 그리고 동성애자인 남성 간의 어떤 우정과 그에 더 넘어가는, 우정을 넘어선 소울메이트 같은 그런 느낌으로 흘러가는 서사를 어떻게 영상으로 그려낼지가 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빙을 8부작을 못 보는 저의 어떤 그 아직은 완벽히 개방되지 않은 그런 퀴어 문학에 대한 좀 닫혀 있는 저의 모습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너무나 좋은 책이고요. 단순히 퀴어 문학이란 장르 때문에 이런 훌륭한 작품을 거부하는 거는 너무 아깝고,
꼭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밀리의 서재도 있기 때문에 접할 수 있기 좋은 책이라서 관심 갖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